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심 속 역사 투어 가이드 맡고 있는 역사교사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이상 대구 경북 지역본부 배소영 전임입니다. 혹시 그러면 고향이 대구세요? 네, 대구에서. 오, 대구에서 대구 자랑 한번 해주세요. 대구는 네. 되게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맛있는 많은 음식. 것 같아요. 뭉티기나 뭉티기. 막창, 곱창. 대구 하면 사실은 원래 미인의 고장 이걸로 가장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듣긴 들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좋고. 근데 사실은 대구라는 데는 이 항일운동이 가장 상징적인 도시였었거든요. 그것에 관련돼 있었던 여러 유적지나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청라 언덕, 그리고 뭐 3.1운동 길, 뭐 이상화 선생이라든가 서상돈 선생, 그러한 고택들 이런 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좋습니다. 도심 속 역사 투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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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혹시 아세요?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지. 아니요. 왜요? 원래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는요, 경주 상주였어요. 그래서 경주 상주가 합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 그래서 경상도다라고 했었거든요. 오. 전라도는? 전주? 맞아. 전주, 나주. 나주. 맞아. 네. 충청도는? 충주. 맞아. 청주. 맞아요. 야, 이거 역사 공부 다 했네. 오.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구는요, 거의 그냥 뭐 사람들의 인적이 별로 없는 작은 도시였었다가 1905년에 철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경부선. 네. 거기에 이 대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경상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대구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대구 항일운동의 상징 청라 언덕입니다. 청라언덕 진짜 매번 와보지만 올 때마다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 청라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저 담쟁이가 있죠. 네. 저 푸른 담쟁이를 청라라고 해요. 약 150년 전쯤에 선교사님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푸른 담장이, 즉 청라를 심은 데서 유래하는 것이고요. 청라가 그런 뜻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청라 언덕을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하게 만든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무생각이라는 노래예요. 저는 이 네.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러세요? 네. 혹시 한 소절. 봄의 교양아기 울려 박태준은 이 대구를 고향으로 하는 대표적인 작곡가인데 바로 이 동무생각으로 청라 언덕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여기에는 뭐 선교사님들 여러 주택들, 뭐 3.1운동 길, 특히 경상도의 여러 근대의 시작이 바로 또 항일운동의 중심이 바로 이 지역이었었다라는 거예요. 150년 전쯤 선교사님들이 요 대구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시면서 여기 와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 나무를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과일일까요? 사과. 맞아요. 대구 하면 사실 유명한 게 사과인데 사과가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갖고 오셔서 최초로 여기 기르시고 처음 심었던 가장 대구의 상징적인 과일인 바로 그 사과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에서 사과가 유명한 거 알았는데 그쵸? 네. 이게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네. 시작된 거 많이들 처음 모르세요. 듣는데. 선교사님들은 뭐 사과만 갖고 오셨던 건 아니고 3.1운동도 지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선교사 분들이셨다. 바로 옆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스위츠 선교사님 주택인데 3.1운동 당시에 주도했던 사람들을 일제가 검거하려는 막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지하실과 이 공간에서 3.1운동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또 이분이시기도 해요. 집이 네. 이렇게 겉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그쵸. 이국적인 느낌인데 맞아요. 그런 아픈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위대한 또 네, 역사이죠. 본인의 영광이나
자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도 같이 희생시키면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선교사 묘역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어린 아들, 딸이 죽은 그런 비석도 있거든요. 이 대구 지역의 항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뿌리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3.1운동길입니다. 이게 3.1운동길. 네. 우리는 3.1운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서울에서 시작되었었던 3.1운동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보통 3월 8일부터 본격적인 8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중심지가 바로 요 일대에서 시작이 되었었고 3.8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그 대구 서문시장 아시죠? 네. 그때 사람들이 그 서문시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길이 바로 요 길입니다. 왜 여기를 3.1운동 길이라고 하냐면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숲풀이 좀 우거져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걸 멀리서 일제 그 경찰들이 확인하는 걸 막을 수 있었대요. 약간 비밀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몰래 집에 들고 사람들이 이쪽을 통해서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서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3.1운동 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바로 90개 계단. 저희가 마침 여기 왔더니 안 불던 바람이 더 불면서 네. 1919년 3월 당시에 그 펄럭이던 태극기가 저희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 네, 같습니다. 와닿는 것 같아요. 105년 전에 네. 그 함성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여기에 영화처럼 탁 지나가는 그쵸. 모습이 수십 명의 그려지는데. 사람들이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뛰쳐 올라갔던 네.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길이 정말 이전에도 걸어봤던 길인데 걸어보셨던 길이었어요? 네. 이렇게 알고 들으니까 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도심 속 역사 투어의 매력이죠. 저희가 이제 보실 곳은 3.1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던 단체이고 그 이후 1920년대, 30년대 참 암울했던 우리 당시 한국 사회에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교남 YMCA 회관입니다. 사실 YMCA라는 어떤 이 단어는 되게 익숙한데 그렇죠. 뭐 YMCA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죠? 그 네. 노래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교남이라는 건 경상도 전체를 뜻합니다. YMCA라고 하는 것은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젊은 크리스천들의 협의회 모임 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그 전후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었던 기독교 청년회를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YMCA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증이 풀렸어요. 뭔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태극기가 있는데 이게 태극기의 발전도래요. 네. 네, 최초의 이게 태극기. 최초의 네. 태극기. 1983년 4년 당시의 태극기. 그리고 대한제국의 시기의 태극기 하면서 쭉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태극기까지. 이게 이제 3.1운동 당시에 사용된 태극기네요. 맞습니다. 제일 뭔가 좀- 고난이 묻어난 그런 네. 국기 같아요. 좀 뭔가 당시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음을 네, 진짜. 뭔가 이 태극기 하나로 저희에게 큰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92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 운동 중에 네.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물산 장려 운동은 사실은 조만식 선생께서 평양에서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특히 경상도 지방의 핵심적인 거점이 바로 이 교남 YMCA 회관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주도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회원만 당시에만 해도 4만 명이 넘었었다고 정말 많네요. 징역 2년형을 받았대요. 대부분 다 징역을 사셨어요. 네, 당시에 그러셨더라고요. 이러한 민족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그냥 당연시 감내하셨던 이분들의 그런 위대한 노력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수많은 뭐 고문과 맞아요. 옥살이 이런 걸 겪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맞아. 저는 생각을. 여기가 서상돈 고택입니다. 혹시 서상돈 선생님이 뭐 하신 분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국채보상운동. 그 들어보셨죠?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이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 서상돈 선생님이십니다. 당시에 일제는 우리의 경제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채권을 계속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채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1,300만 원 정도가 했대요. 퀴즈. 그 당시 1,3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10억? 100억. 100억? 훨씬 더 써도 돼요. 한 500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300만 원이 500조.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는 당시 국가 1년 예산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가 한 그 정도 가격이었대요. 500조예요. 갚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멋졌는지 아세요? 야, 국가가 망한다는데 그거 못 갚아?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남자들 담배 피지 마. 술 마시는 거 하지 마. 여성들 가락지 뽑아. 비녀 뽑아. 해서 갚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가가 어려워지면 국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은 정확히 90년 뒤에 나타납니다. 제가 정확히 그 세대예요. 제가 고3 때 IMF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역사를 우리한테 알려주었었어요. 위기에 처한 국가는 뭐 이것저것 잴 것 없이 구하자.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에 바로 그 기준이 되었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 그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역사의 DNA에 그걸 심어준 거예요. 이게 앞서서 배웠던 어떠한 항일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지역 출신으로서 가장 역사 속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가보실 곳은 어디냐면 민족 저항신으로 바로 이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이상화 선생의 고택입니다. 네. 이상화 선생님의 말년 1939년부터 43년까지 약 한 4년 정도 머무르셨던 장소예요. 말년에 머무시다가 이제 서거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퀴즈! 이상화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시. 정답! 정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딩동댕! 아, 잘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 자체, 타이틀만으로 그 시 전체를 표현한 것으로는 이상화 선생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넘버원인 것 같아요. 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니까 시를 직접 이렇게 네. 낭송을 해보니까 더 느껴집니다. 네. 이 처절했던 맞아요. 이 시절이 네.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얼마나 광복을 원했을까요? 네.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화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네, 광복 너무- 2년 전에 사망을 하셔서 광복을 직접 보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가 또 그런 점에서 더 또 안타깝게 네. 느껴집니다. 오늘 도심 속 역사 투어 어떠셨어요? 청라언덕 요 부분을 되게 자주 지나다녔었는데 이렇게 역사 잘 몰랐던 부분도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대구인으로서 대구 출신 이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